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이 담긴 문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제 X파일을 괴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할지 여부를 놓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또다시 오는 25일로 미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워낙 지금 양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분은 이제 경선 연기론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근거가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인데 흥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후보를 결정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당이 결정이 나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단서의 특별당규가 지난해 결정된 거였잖아요. 네. 이제 선거일 18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건데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만 과연 코로나19라든지 먼저 후보가 결정되면 상대방 정당의 공격을 받는다는 게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가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양쪽이 내세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유불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공학적 이유가 작용한다면 양쪽의 이해가 엇갈려서 합의하기 어렵다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불호를 따지자면 한도 없을 거예요. 이제 양쪽의 근거나 명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규정에 나온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이건 빨리 결론을 내라. 지금 25일 날 결론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결론을 내야.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혁신 행보 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신 이슈를 뭔가 좀 계속 선점해 나가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약해요.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이 권력 투쟁으로 보지 이걸 무슨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로 보지 않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뭔가를 좀 민주당이 똑바로 직시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집단 면역 체제 거의 근접하게 된다면 좀 더 경선이 흥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바로 상당한 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큰 양보 이걸 요구하고 있는 측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그렇고 네. 이재명 지사 측 의원들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적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주자들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면 거의 없다면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 당규대로 당원 당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5일 이후에도 말이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렇다면 이제 내분으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당이 내분으로 치닫는다면 그거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당이 특히 이런 문제로 다른 어떤 정치 경제적이나 사회 경제적인 쟁점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면 하나의 노선 투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 눈에는 정말 완전히 밖을 싸움밖에 안 비쳐요. 이건 빨리 당의 지도부가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2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지지율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부에서 갈등만 겪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동의합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물론 빨리 결정을 이제 경선 연기론자들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논쟁 자체가 대단히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비끼는 거예요. 규정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항상 이제 대선 때 보면은 경선 시기를 가지고 어느 정당이나 말이 많아요. 경선 룰의 정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결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바꾼다? 그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난번에 재보선 때 후보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후보 내고 결국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또 비례 위성정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이 몇 번의 약속을 얻은 게 있어요. 뭐 대국민 약속이고 이거 뭐 당내 약속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뭐 문서들, 뭐 엑스파일이라고 하죠.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데 무대응으로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만 어제 입을 열었고 괴문서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대응하지 않고 네. 방치했다간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의 지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요.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기한 측에서도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검증을 받는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실체 없이 계속 논란만 있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원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접 나서지 않았고 뭐 각종 자신의 입지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뭐 힘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런 부분들도 대변인 통하지 말고 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7일 날 이제 대선 도전 선언을 한다니까 아마 그 이유는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엑스파일 문제하고 뭐 이른바 전원 정치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하는 거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런 엑스파일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고 퇴행적 정치거든요. 논란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도 전 총장 측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는 뭐 직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뭐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중립성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출마를 하면 또 현직입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2명의 권력기관의 장이 사정기관, 그리고 준사법기관의 장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분은 일단 약하다. 윤 전 총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원장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야권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